말하라 했죠. 나는 제 방송 싫어하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무원 대비 환경보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학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처음 강의를 시작한 한 21년 전, 그때는 환경보건학이라는 과목이 공무원에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는 뭐였었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이었었어요. 환경위생학이었다고. 그러다가 2004년에 저기 김영삼 정부하면서 환경보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위생이라는 어원은 독일과 일본에서 쓰는 그 어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은 보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그때 2004년에 바꿔버렸어요. 환경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보건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이 책에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책을 가져갈 거거든요. 크라운에서 나온 이 책을 가져갈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기출문제 표시한 게 다 뭐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학에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환경보건을 시작하면서 환경위생이라는 그거를 문구를 바꿨다고요. 그럼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은 그럼 언제부터 그 과목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났냐 그러면 2004년부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전에는 보건직의 모든 거에 다 환경위생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004년에 뭐로 바뀌었다고 썼어요? 환경보건으로 바뀌면서 분야가 또 틀려졌어요. 보건직에 뭐가 되냐 그러면 환경보건,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보는 환경직의 환경보건, 이렇게 나눠졌다 이 소리죠. 옛날에는 보건직에 다 누가 들어갔었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이 들어갔어요. 그럼 환경위생학과 지금 환경보건은 내용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또 이 환경보건 역사하는 것 같이 웃기게 이때부터 이제 환경보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출제되는 그 직렬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보건직이 있어요. 보건직.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직이 있어요. 환경직에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직에서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보건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때 출제 난이도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좀 틀려요. 그래서 환경직에 그렇고요. 보건직에는 누구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말 그대로 간호사들이 보는 전남 같은데 보건직이 있고요. 보건직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스터구라고 보는 게 있어요. 학생들 마이스터구에서도 환경보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연구사 있죠. 연구사라고 해서 서울에 보는데 거기는 환경보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이라고 봐요. 근데 환경위생학과 환경보건이 옛날엔 환경위생이었다가 환경보건이었다. 다시 또 여기 뭐라 그래요? 환경위생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보건직에서 들어가는 보건직,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도 보건직이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마이스터고 나오고 나서 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연구사 있죠. 거기 보기 연구직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보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이 책에 나온 그 내용과 같다고. 그래서 이 책만 보면 충분히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직은 아니에요. 환경부의 환경직은 환경보건이 틀려요. 이 책도 다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그 출제되는 부분이 틀려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을 보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별도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상당히 쉽다고요. 뒤에 역학이라든지 식품 같은 게 쉬워요. 그런데 환경직은요, 식품과 역학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내가 뒤에다 첨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또 환경직은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 책뿐만이 아니고 이 책을 보고 나서도 또 내가 심화로다가 또 법규를 해줘요. 법규에서도 또 나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라고 또 있거든요. 종합계획도 나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에 속하는 환경직은 상당히 이것도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심화로 거기 하는 법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심화로 해놓은 그 환경과 관련된 법규들을 내가 14개인가 해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는 게 환경보건법, 두 번째 악취법,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빛공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특강을 해줬다고요. 그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50문제가 나기 때문에 50문제 나잖아요.
아주 머리 아프게 난다 이 소리죠. 그거 특강하는데 아주 심한데 머리살이 다 빠진다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부위는 나이는 부위가 아니고 나는 그 저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옛날보다. 근데 이쪽은 상당히 쉬워요. 쉽게 난다고. 이 책만 보게 되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전남보건직 같은 게 이 책에서 거의 다 나더라고. 마이스터도 그렇고 마이스터는 조금 더 낮게 보면 되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서 거의 다 나더라고 보니까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맨 첫 번부터 가르쳤거든요. 20년 전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이 소리죠. 근데 이 환경부에서는 조금 틀리더라 이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위생을 또는 환경보건을 부는 그 거기가 무슨 해양경찰청인가 어디 보고 국민안전처도 보지요. 그럴 때는 조금씩 틀리더라고 보니까 국민안전처는 산업보건도 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강 때 산업보건도 그 학생들을 대비해서 찍어놨고 법규도 미리 다 찍어놨다 했었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또 문제 풀면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출제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또는 거기 보게 되면 그 수업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각 장마다 나는 그 문제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려줄 테니까 그쪽 부분에 와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라고요. 그럼 각 장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넓고 출제 부분이 넓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그 목차 앞에다가 써보세요. 난이도를 불러줘 볼 테니까 쓰시고 이 파트에서 본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기는 여러 직렬이 봐요. 보건직도 보고 마이스터도 보고 환경부도 보고 연구직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 연구직인지 마이스터본지 그 다음에 뭐 간호사들이 보는 보건직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린다 이 소리죠. 그럼 1장 보세요.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은 개념이고요. 2장 보세요. 2장에서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로 안에 2문제 이렇게 불러줄게요. 가로 안에 2문제는요. 환경부 얘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 계열은 2개 내지 3문제가 대개에서 나는데 환경부는 환경공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 한 2문제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내지 3문제 가로 열고 2문제 그러면 가로 열고는 누구 얘기예요? 환경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교염 보세요. 대교염은 3개 내지 4문제예요. 가로 열고 6문제. 그럼 환경부는 6문제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장에는 3개 내지 4문제인데 가로 열고 6문제. 그 다음에 급수위생 있죠. 급수위생은 그냥 2문제예요. 가로 열고도 2문제고. 그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질오염 보세요. 수질오염은 1문제 내지 2문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문제. 그따 있었죠. 무슨 뜻인지 이거 같지요? 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 폐수 처리하고 폐기물 있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 계열은 여기서 무조리 묶어서 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해서 생물학 처리 이런 데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요. 근데 환경직은 공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 생물학적 이런 슬러지 처리는 환경공학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설명하자면 거기 들어가고 폐기물 쪽에서 한 2개 내지 3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이렇게 환경부는 2개 내지 3문제가 특히 폐기물 쪽에서 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어차피 공학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 계열은 여기서 뭐 하나나 2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2개 내지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보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분이 생물학적, 슬러지, 분뇨 이런 쪽으로 나고 폐기물에서 하나, 그 다음에 분뇨나 생물학 쪽에서 하나에서 한 2개 내지 3개가 나고요. 그 다음에 2개 내지 6장에서 3개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물리적, 화학적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공학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렇지만 여기 보건 계열을 대비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보건 보세요. 산업보건은 2문제 정도 나요. 보건 계열. 그런데 환경부는 6문제 정도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무슨 질병은 미나마타병. 이렇게 다 어디서 얘기해요? 카드뮴은 이따병. 수은은 미나마타병, 납은 비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도 또 얘기를 해요. 대기에서나 수질오염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해 금속이 물로 들어오면 수질에서 얘기하고 대기로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공기에서 얘기하고 산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산업장에서 직업병으로 오는 것도 이렇다 이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합소 보세요. 집합소는 보건 계열은 1문제 정도 나는데 환경부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기 환경부 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9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보건 계열은 1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5문제. 이 5문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좀 특이해요. 소독에서 이렇게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종합계획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종합계획은 환경부 종합계획은 일반 보건직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의 환경지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보게 되면 몇백 페이지가 쭉 있잖아요. 그것도 긁어서 복사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내가 그거 워드 지나가지고 머리털 다 빠진 거예요. 정리해놨잖아요. 거기 원문도 이제 거기 그 들어가면 있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것도 있고 역학도 있어서 역학이 의외로 많이 나요. 환경부는. 거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디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부랑 이래서. 그래서 여기서 소독에서 환경부는 5문제가 나요. 상상 의외로 많이 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소독은요 그냥 뭐 여기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 보건계열은 공중보건에 나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0장 보세요. 10장 보게 되면 위생곤충 있죠. 위생곤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학을 설명 들을 학생들은 거기서 들어올만 가도 충분해요. 2문제 정도 나는데 연구직 있지요. 연구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린트를 또 주거든요. 프린트 주는 거에서도 또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합치면 환경부나 그 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은 환경위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환경위생 쉽더라고. 우리랑 똑같이 나더라고. 4문제 정도 나요. 여기서. 그래서 환경부와 환경부하면 환경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직 같은 데는 내가 또 프린트를 더 줘가면 살 거거든요. 4문제 정도가 나요. 근데 이제 일반 보건직이나 마이스터고는 프린트까지 안 봐도 되더라고. 근데 여기 환경부나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농약에 무슨 살충제, 제재 이런 것도 나더라고. 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여기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보건직은 2문제예요. 근데 환경부는 9문제가 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계열 학생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환경계열 학생들은 한 번도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워가지고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식품은 일반적인 거니까 여학생들 더 유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듣고 이랬던 학생들이 환경부를 보게 되면 더 쉽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합쳐서 20문제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어디랑? 식품이랑 역학이랑.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 보니까 학생들이 기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붙여놓은 거예요. 식품과 원래 역학은 저기 환경보건에 원래 보건계열에는 별도로 공중보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때문에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서는 9문제가 난다 이 소리죠. 역학은 보게 되면 여기 보건계열은요 별도로 공중보건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마이스터고나 보건직 같은 경우 공중보건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또 한 번 옮긴다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연구사나 서울시 연구사 보는 거 있지. 여기랑 환경부는 공중보건을 안 보잖아요. 그쵸? 공중보건을 안 보니까 여기서 8문제는지 9문제가 나요. 상당히 많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왜 가로 안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냐 그러면 환경부는 50문제를 내잖아요. 그렇게 많이 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 환경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외에 뭘 봐야 된다고요? 거기 심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종합계, 환경부 종합계 이거 2020년까지 쭉 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법규 있지요. 법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건직에 들어가는 마이스터거나 보건직이나 그 다음에 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그 법규 중에서도 환경보건법은 좀 보셔야 돼요. 환경보건법은 거기 이제 해놨지만 그래서 내가 편집을 그건 이제 기본으로 환경보건법은 기본으로 그냥 붙여주라 하는데 어떻게 붙일지 모르지. 그리고 환경부를 대비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놨다 이 소리죠.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범위들이 좀 틀리지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맞추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 들어가는 걸 하고 나서 별도로 또 붙이는 거예요. 이직이 머리가 아파요. 환경직이 그따 있었죠. 이직은 그래서 별도로 법규 지난번에 저기 하나 찍었잖아요. 이번 13일에 본 거에서 볼 걸 대비해서 법규를 바뀐 게 있어. 법은 6개월 주기로 바뀌는데 환경 관련 법규는 내가 14개가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줄치면서 원래 네이버에 들어간다 법규가 있잖아요. 법제처 네이버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환경물 대비해서 내가 찍어놓은 그거를 내가 줄을 다 고딕으로 다 쳐놓고 중요 표시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보통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털 다 빠진 것 같아. 그래서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로 다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난이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는 저기 수업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너무 서론이 그러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는 거냐 그러면 1장 펴보세요. 1장 보게 되면 누가 있는 거 환경보건 개념 있지요. 환경보건 개념은 별 의미가 없고 그러더라도 이제 한번 뜻은 말 옛날에 보건직에서 났었어요. 근데 안 나더라고. 별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보자고요. 거기 환경보건 있죠. 그럼 아까 환경보건이 뭐라고 같다고 치면 돼요? 연구직은 환경위생을 같다고 치면 돼요. 근데 이름도 또 틀려요. 어떤 계열은 또 환경직이 가끔가다 제한경쟁 보는 것도 있지요. 그 지역에서 또 환경위생이라 나는 것도 있어요. 뭐 강원도인가 어딘가 또 그렇게 나더라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환경위생과 환경보건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보건과 환경위생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기 아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정신줄이 없어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결 첫 번째 보세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학원 오거나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줄치면 잘 따라오시고요. 중요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요 표시해주는 부분은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 표시해주기도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기출문제 위주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출제를 들어가 보면요. 뭐가든 요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내고 그러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이 이렇게 출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상중하가 있어요.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그 직무상 상중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직무상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뭐가 되냐고요. 기출문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아무거나 낼 수가 없다 이 소리죠. 그리고 모든 시중에 있는 출판사에 있는 걸 못 뺏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문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랑 똑같진 않아요. 요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특이한 게 길지요. 길어요. 그리고 환경부 같은 건 문장이 무지 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읽다 보면 속독하지 않으면 누가 얼마 따나 20문제도 못 풀고 벌써 땡쳐요. 그때 있었죠. 그러면 이걸 왜 학원 오고 동영상 듣는 거냐 그러면 중요한 거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빨리 머리에 기억해뒀다가 딱 보고 나서 아닌 건 찾으시오. 인 건 찾으시오. 그런다 그러면 그거가 있으면 얼른 넘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 예로다가 역학 같은 게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역학이 났다. 그럼 역학의 특징이 아닌 거 찾으라 그러면 일단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나왔다면 얼른 찍고 가는 거예요. 그 긴 문장 읽을 필요도 없다 했었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했었죠. 학원이나 동영상.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줄치면 잘 들었고 따라오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체중에 있는 걸 못 뺏기게 됐지만 내가 출제를 봐도 내가 그거 하나 하면 한 6, 7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자면 머리가 다 빠지기 때문에 기출문제에다 조금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런 거 아주 생판 모르게 내는 것들은 한 10%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2010년 IMF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렸으니까 모르겠네. 97년경에는 시험이 없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보건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을 좋아하는 거지. 97년 전에 그 전부터 가르쳤었는데 누가 얼마 따나 공무원들은 그 당시 시험 봤다는 것은 쉬웠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낮았는데 그 이후로 IMF 터지고 2008년에 서울이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600 몇 대 1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들이 대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못 뺏기게 됐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리고 출제한 거를 내가 출제했다.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얼마나 큰 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 직무상 필요한 걸 상중하를 또 나눠서 문제를 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지. 옛날 걸 또 보고 하는 거지. 나도 배워서 윗사람 선생들한테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출문제 위주로 파는 거예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런데 거기 보니 10%는 아주 어렵게 꼴 수가 있어요. 이건 나도 틀리고 상대방은 틀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할 거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년엔 건 이제 환경 지금 뭐 평균 65점이었다며. 그러면 그게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공부들을 환경 지금 많이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보건계열이 나면 무지 어려워하더라고 이 학생들은. 그래서 보건계열 그쪽 설명할 때 잘 들으시라고는 이쪽 역학이나 시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거기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내가 어려운 걸 또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잘 들으시라고. 보자고. 줄치면 따라오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다 듣고서 설명하세요. 아니, 질문하세요. 어떤 학생 보게 되면 질문하다 판나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일정한 부분 설명하고 뒤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설명 못한다고. 그럼 보자고. 첫 번째, 환경보건을 한번 줄만 쳐고 봐보자고요.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학과 유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위생 정의는 여긴 중요한 게 없고 한번 읽어보는 거다 이 소리죠. 환경보건 근데 왜 환경위생이 나왔냐? 비슷한 개념이다 이 소리죠. 신체적, 그 다음 육체적, 육체의 신체죠. 육체의 건강 생존에 유해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있고 화학적인 것도 있지요. 그래서 뭐 거기 보게 되면 가로 안에 수질, 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인자를 다 모아자는 거냐 그러면 제거하거나 막자는 게 누가 된다고요? 환경위생 또는 환경보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환경 요인에 분류해보게 되면 자연환경이 있지요. 이화학적 있고 생물학적 있는데 이화학적 옛날에는 이제 이런 뜻은 났었는데 지금은 안 나더라고. 거기 보게 공기, 토양, 광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은 위생곤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미생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보려고 한 거냐 그러면 이화학적 때문에 한 거예요. 이화학적.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독에서 보건계열에서는요 어떻게 나는 거냐 그러면 물리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화학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그러는데 환경부는 안 그래요. 아니라고. 이학적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학적은 물리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이화학적은 뭐가 되는 거?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소독 가서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건 계열에서도 그렇게 나게 돼요. 이학적 소독 찾으라면 뭐 찾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독 찾는 거죠. 끓이거나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약품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용어를 알려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이학적 소독 이런 것들은 저 소독 파트 가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거기 가서는 이제 이런 용어를 정의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동영상 설명하는 부위가 여기 조금 있고 저가 더 깊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다 질문 그 워드치 다 판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소독 가면 이학적 소독 방법 찾아라 이렇게 딱 그러면 무슨 소독을 찾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독 찾으라는 거예요. 그따 이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뜻 하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화학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들을 때 항상 여기서 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임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줄만 치고 졸다가 해야지. 이러면 하루 미루면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끝날 때까지 간다고요. 내가 바로 늙은 거 아니에요. 나도 다 겪어봤다고. 여기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 보게 되면 이렇게 책 가지고 가다가 옆에서 지저분하게 쓰는 걸 싫어하니까 옆에서 메모해서 집에 가서 옮겨야지 그러죠. 그럼 그 종이댁이 언제까지 나와요?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죠. 이따 이 소리잖아요. 학기 끝나고 시험 다 보고도 안 옮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하시고 중요 표시하면서 여기서 다 외우세요. 졸리니까 시간대 되니까 중얼중얼 따라서 외우시라고 보자고. 그럼 이제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고 사회는 인위적이 있겠고 문화적이 있지요. 그래서 의식주라든지 이런 게 있고 문화적은 정치, 경제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옛날에는 환경보건이 환경위생이었을 때 났었어. 2004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서가 진짜예요. 지금부터다 이 소리죠. 공학하는 학생들이 이쪽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직은 또 이때는 또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보건 계열은 이쪽을 무지 어려워요. 설명을 하더라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어렵다 그러더라고. 근데 공학 계열은 이쪽이 쉽지요. 매일 거기 환경공학을 했으니까 개론이 다잖아. 보자고요. 첫 번째 공기 보세요. 공기는 첫 번째 표준 상태가 있죠. 공기의 성분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뭐라 그래요? 표준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런 표준 상태라는 것은 이거 계산도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부 장관이 옛날에는 노르말 약자 써가지고 N이라는 걸 썼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이게 S잖아요. 그쵸? 입방미터 이게 스탠다드 약자잖아. 이렇게 쓰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표준을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라는 거 뭘 뜻하는 거? 이것이 표준 상태잖아요. 표준 상태면 이걸 0도씨 몇 기압을 한다고요? 1ATM을 한다는 거지요. 1ATM이라는 거예요. 1ATM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해양 경찰직 이런 데서는 이거가 또 알아야 돼요. 잠안병 들어봤죠? 잠안병. 그거 할 때 이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계산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고 딱 덮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직렬에서 계산은요. 연구직도 계산이 못 가져가요. 그럼 못 가져가는데 암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암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잘 보면 공학계열이니까 학생들은 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사 같은 거 보잖아요. 계산이 가져가죠. 그런데 그 답 단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공식이 있어요. 그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계산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암산을 해야 돼요. 그럼 암산으로 하는 계산은 의외로 쉽다고요. 그럼 요거를 잠안병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다 이 소리죠. 1ATM을 1기압이라 읽는다고. 그럼 1기압으로 읽는데 요거 1ATM은 이 뜻이죠. 1ATM은 우리가 76cm. 그럼 센티미터는 1cm는 몇 미터, 밀리미터예요? 10mm지요. 그러면 이걸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 760mm가 되는 거죠. 밀리미리. 그렇죠? 밀리미리. 그 다음에 이것은 HG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온이에요. 그래서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화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화학계열 줄 거예요. 그래서 화학계열 모르면 그냥 쓰세요. 이걸 화학계열 이따 줄 건데 그걸 다 외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환경계열은 당연히 화학을 알 것이고 알죠? 그런데 이제 보건계열 모르니까 이걸 쓰라 있어요. 이거를 수온이라고 읽어요. 수온. 그럼 이제 우리가 760 수온주 밀리미터 이렇게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걸 1기압으로 하자.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토리첼리가 이제 물리에서 그랬다 이 소리잖아. 그럼 76cm니까 1cm는 10mm니까 760이죠. 이걸 1기압으로 하자. 세계가 이제 약속한 거다. 세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은 비중이 1이죠. 근데 수온의 비중은 누가 돼요? 13.59지요.
그래서 13.6으로 하게 되면 끝트리가 더 높아지고 13.5g 하면 뭐가 된다고요? 짜투리가 조금 더 적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13.5구나 13.6을 해서 물로 하게 되면 만 누가 되는 거예요? 332. 그래서 어떤 책에 보게 되면 333으로 한 거는 13.6으로 했을 것이고 13.5구로 하게 되면 1332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밀리미터 있죠. 밀리미터. 그 다음 H2O는 뭐라고 읽어요? 물이죠. 물이라고 읽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읽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수운주가 아니고 수주죠. 수주 밀리미터. 1332 뭐가 된다고요? 수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잘 보세요. 물이 없다고 치게 되면 1332mm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걸 여기다 숨겨놔서 이렇게 승질이 급해서 가져가다가 판나게 보자고. 여기 없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누가 된다고? 1032.2m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10m가 되는 거죠. 1m는 100cm니까 그러면 쉽게 물이 없다고 치게 되면 약 10m가 누가 된다고요? 1기압이라는 거죠. 1기압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부터 이제 계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는 해요. 해발 몇 미터 그러잖아요. 내가 해녀예요. 여기 압력계를 차고 내려갔어요. 전복을 따라 쭉 가서 갔더니 쭉 내려갔는데 전복은 깊이 내려가면 좋은 게 있다며. 난 전복이 바위에 그냥 붙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근처에 바닷가에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죠. 바닷가가 아니라서.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깊이 가면 더 실하다며. 싱싱하고 바닷가가 아니라서 난 음식은 바다 음식은 또 실하기다 해서 알려주면 돋돌아서면 잊어먹고 먼 게 가 뭔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봤잖아요. 안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먹기도 싫고 비린내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차고 내려갔어요. 이 압력계 수면이 1기압이에요. 수면아 1기압이다 이 소리죠. 압력계를 차고 10m 쭉 내려가면 여기 뭐라고 찍혀요? 1기압으로 찍히겠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내가 20m를 내려가요. 그럼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요? 2기압으로 찍히겠죠. 30m 내려가면 대충 이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그쵸? 3기압으로 하지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요. 절대압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압은 1atm. 그러기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회기압. 또는 뭐라고 수면압 그러기도 하죠. 여기에다 뭐라고 게이지압이죠.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압력계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2지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절대압으로 받으니까 누가 3기압이 되는 거죠. 20m 내려가면 그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계산도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걸 똑같이 놨더라고. 해양 무슨 청에서 만약에 30m 내려갔다.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이 누가 된다고요? 여기 30m라면 3이죠. 여기 뭐가 1이니까 4기압이죠. 40m 내려갔다면 누가 되는 거예요? 4기압과 1하니까 누가 된다고? 5기압이 되는 거다 했죠. 이렇게 계산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압이라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는 거 절대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1기압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m 내려가면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계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자만병은 몇 미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1.6기압이에요. 그럼 이제 6m 내려가서 해녀들이 전복을 따게 돼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거기 자만병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나기도 하는데 쉬운 계산이에요.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표준 상태 알 수 있겠죠? 표준 상태 보시오. 이게 표준 상태예요. 됐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게 대기 쪽에서 S가 없으면 이것은 0도씨 1기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가 그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죠. S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10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세제곱미터 그러는데 이제 입방미터 그럴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 같은 걸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S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기, 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틀어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밀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S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틀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공학에서 하는 학생은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 하니까 그쪽에 쉽겠지만 보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둬도 돼요. 갔더니 뭐 저 계산을 열심히 하고 앉아서 그런데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라든지
또는 환경부라든지 해양 무슨 청 있잖아요. 해양청에서 볼 때는 그 바다와 관계되니까 잠만병이 있겠지요. 그래서 계산이 나더라고. 근데 일반적인 보건직 같은 경우는 잠만병과 관계된 거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거 대기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게 누가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N2가 가장 많죠. 순서 보세요. 우리가 공기의 성분이 어떻게 됐어요? N2가 있죠. 두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O2죠. 그 다음에 아르곤이 더 많아요? CO2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CO2 이럴 거기 때문에 CO2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죠. 순서가 누가 많아요? 아르곤이 많다 이 소리죠.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상태에서 뜻한다고요? 이것이 표준 상태에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서 일단 중요 표시해 두시고 표준 상태에서 N2가 있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모르는 학생들은 N2를 질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스터 고학생들 많이 보더라고. N2는 일명 질소 가스 분자를 뜻하는 거 N2. 그래서 모르면 여기다 쓰세요. 화학교원 내가 줄 테니까 그거를 봐도 되지만 쓰라고 쓰면서 오면 된다고. 근데 뭐 환경직이나 뭐 연구직은 당연히 알 것이고 그때 N2 질소다 이 소리죠. 모르면 이 질소 가스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산소 가스라. O2는 산소지요. 그 다음에 AR은 누가 돼요? 아르곤. CO2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화학교원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게 되면 보건직은 환경직은 그냥 웃을 수가 있죠. 근데 보건직은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왜 그러면 그 화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보건직은 아무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다 있었죠. 그럼 이게 이제 C가 탄소고 이건 산소지요.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으면 화학교 두 개가 있으면 뒤에 거부터 있는 거예요. 이산화 화자를 붙이고 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게 돼요? CO2 그리게 돼요. 또는 옛날 말로 말하면 뭐라 그리게 돼요? 탄산가스 그리기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써놓으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그럴 때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78점 몇 %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된다고요? 한 20점 몇 % 되지요. 그 다음에 이게 0.93%죠. 그렇죠? 이게 누가 된다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죠. 0.03부터 얼마까지 가요? 0.03부터 0.035%까지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봐요? 0.04%까지 가요. 그만큼 CO2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편차가 크는 거냐? 그러면 CO2는 이것이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요즘은 석탄을 많이 떼요. 그 다음에 석탄이 고체죠. 석탄을 많이 떼요? 아니면 가스를 많이 떼요? 가스를 많이 떼죠. 에너지 변천사를 이제 계속 할 건데 에너지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고체에서 그 다음에 뭐로 가요? 액체에서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 하면 가스로 간다 이 소리죠. 가스로 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가스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LNG 그 다음에 LPG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LNG라는 것은 리퀴피드 그렇죠? 내추럴 가스예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리퀴피드 페트럼 가스 액화 석유가스인데 LNG는 주성분이 CH 메탄이에요. 반면에 프로판, 이거 프로판가스 하기도 하죠. 이거는 C 3개, H 8개, 이거를 프로판이라 그러기도 하죠. C 4개, H 뭐가 돼요? 10개. 부탄이죠. 근데 주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프로판가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거를 애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은 LNG 가스, LPG 가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기에서 다 에너지 성분이 탄소하고 수소지요. 탄소하고 수소잖아요. 그럼 C는 어떻게 된다고요? C는 여기 카메라 다 비춰져요? 이렇게 쭉 비춰져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져요? 등에서 잘라져 다 보여요? 그러면 C는 C 더하기 O2 하게 되면 누가 되면 CO가 되죠. CO2가 되죠. 완전 연소 되죠.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C 더하기 2분의 1 O2 되면 누가 된다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죠. 그러면 왜 그냥 C 더하기 O 해가지고 CO 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직 묻지 마시고 분자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화학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것은 불완전 연소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CO는 누가 된다고요? 불완전 연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CO2가 되면 완전 연소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CO는 불완전 연소면서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그럼 불완전 연소가 되고 이 H는 누가 된다고요? H2 물 분자가 되거나 또는 불완전 연소 되게 되면 CH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LNG, LPG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다 가스지요. 가스다 이 소리잖아요. 이거는 뭐 실을 때는 액체지만 가스화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에너지가 많은 동네에 CO2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이 더 많겠어요? 시골이 더 많겠어요? 서울이 더 많지요. 그래서 서울은 0.04 ppm까지 간다 이 소리죠. 0.04 ppm까지. 그럼 0.04 ppm까지 가는데 이거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지요.
소수점은 그래서 이렇게 오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점점 뒤에 가서 계속 할 것이고 가스를 많이 떼니까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실효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된다고요? CO2인데 원래 효과는 CO2보다 다른 게 뭐 육부랑 이런 거 더 크지요. 근데 왜 CO2 하는 거냐 그러면 CO2는 내가 태어나면서 숨 쉬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CO2 뿜지요. 그럼 내가 죽어도 안 없어져요. 반감기가 지구상에서 15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없어지는 게 반감기잖아. 줄어드는 게. 그게 한 6, 7년 되는데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CO2 뿜고 태어나잖아요. 숨 쉬면서. 그럼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 했어요. 내가 150년 살겠어요? 몇 년 살고 싶어요? 몇 년 살고 싶어요? 150년 살고 싶어요? 저 어제 일본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105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하고 이렇게 산 등산하면서 할머니가 침입기가 쭉 근데 아들이 막 효자라 떠들면서 이렇게 말 시키고 막 그때 자다 봉창 두드린 소리에도 막 이렇게 맞춰주면서 가더라고. 우리 같으면 왜 그러냐고. 나는 상냥하고 거리가 멀어서 퉁명을 떠는데 아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카메라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200살 살고 싶어요? 200살. 그래서 해외 토픽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200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해외 토픽이 나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CO2는 그래서 계속 추적되는데 문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온실효과에 문제가 된다 이 소리잖아요. 이번에 저기 하느냐고 못 들어봤어요? 저 칠레에서 지금 거기 지진인가 뭐가 일어나가지고 해일 난리 났잖아요. 5,000명이 죽었다. 5,000명이 죽었다나 몇 명이 죽었다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야. 만약에 내일 증다면 이제 타고 안 쫓겠어. 이거 보고 눈 아프게 이런 거 그렇죠? 참 인생이 허망하더라고. 그렇지만 내 아들 20대 때 죽을까 살을까 죽을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 살아보셔.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가잖아. 여기 이제 지울게요. 그럼 이제 이거가 이제 왜 이걸 얘기했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1%는요. 1%는 어떠한 물질을 이거 자르면 안 되지? 이거 잘라야 되지? 어떤 물질을 이렇게 100개를 자른 거 있죠? 이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1%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분의 1을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것들은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요. 그럼 10의 2승은 누가 되는 거냐? 앞으로 이제 계속 쓸 건데 이건 옆으로 동그라미가 2개 가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럼 왜 그렇게 쓰는 거냐? 그냥 관행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공학 같은 건 다 누구나 봤는데 보건계열은 이런 숫자를 못 봤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써? 그러지 마시고. 이게 첨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밑으로 가는 거고 그냥 숫자가 붙으면 옆으로 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에 그러면 이제 됐지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이것은 어떤 물질을 100만 개를 자른 거예요.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 소리예요. 이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면 누가 돼요? 퍼센트지요. 근데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누가 된다고요? ppm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개 1ppm은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걸 퍼센트라는 것은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분필 1ppm이라는 건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 1%라는 걸 이걸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1m가 있고요. 1cm가 있죠. 그럼 1cm는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거,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1ppm은 일명 누구라 그런다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밑으로 갔으니까. 그럼 이것은 만약에 ppm을 퍼센트로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는 몇 ppm이 되겠어요? 1%는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만이지요. 만. 10의 4승 뭐가 된다고요? ppm이 되는 거죠. 그럼 10의 4승 ppm이면 누가 되냐? 만 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만 ppm.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모르면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1%는 누가 된다고요? 만 ppm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만 ppm인데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CO2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냐면 그랬잖아요. 소수점은 잘 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0.03 내지 0.03은 그러면 우리가 계단 내려가다 숫자가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오. 여기 보라고. 하나. 여기다가 만을 곱하면 돼요. ppm을 하려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누가 된다고요? 300이 되는 거죠. 3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 찍지 마시고 만을 곱하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럼 누가 된다고요? 350이죠. 그럼 350부터 얼마까지 간다고요? 300에서부터 350 ppm이 된다는 거죠. 그럼 0.03은 누가 되는 거예요? 400 ppm까지 간다는 거죠. CO2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온실효과에서 하겠지만 저기 산업혁명 전에는 산업혁명 들어봤잖아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날 때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CO2 가스가 250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봐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400ppm까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상당히 6.25 터지고 그러냐고 다 폐허가 됐다가 아주 급성장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갑자기 하는 나라가 없다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되는 나라도 없다네. 그래서 의료보험도 거기 직원들이 잘못돼서 거들나기도 하지만 이게 딴 나라하고는 안 맞게 너무 고령화가 빨리 된대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들이 많지요. 누구나 다 늙지만 그렇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400ppm까지 본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오존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SO2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공기는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함몰 하게 되면요. 이거 두 개를 뭐라 한다고요? 공기 함몰로 보잖아요. 공기 함몰 하게 되면 이거 N2랑 O를 보는 거죠. 이럴 때는 퍼센테이지가 누가 된다고요? 79죠. 이거 누가 된다고요? 이거 누가 되냐면 21%를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볼륨 대 볼륨을 한 거예요. 부피 대 부피예요. 여기 웨이트 대 웨이트 하면 이게 틀려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고 공학하는 학생들은 환경지금 공학에서 했으니까 우린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나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럼 볼륨 대 볼륨 했을 때 79% 이건 누가 된다고요? 21%가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가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공기 함몰의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N2는 14가 되는 거지. N은 14죠. 그럼 이게 공기 함몰 분자랑 있다 보면 알겠지만 뭐가 되냐면 N2 곱하기 0.79 더하기 O2 곱하기 누가 된다고요? 0.2를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 28.84 또는 29g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산소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왜 기분이 좋아요? 산소 농도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지하철 타면 아주 기분이 더럽죠. 왜 나빠요? 그게 거기 지하철에 산소 농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적고 CO2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요. 바람 살랑살랑 보면 좋죠. 그 이유가 산소 농도 때문이라네. 왜 그러냐면 샤워할 때 물 분자에서 옷도 나오잖아요.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 기분 더럽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 이 소리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기분 좋죠. 나는 거기에 무슨 폭풍의 언덕에 무슨 주인공 된 것 같아. 괜히 기분에 내 혼자 조금 더 가을 되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 쓸쓸한 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좋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기분이 난 살랑살랑 부름부름하면 좋더라고. 태풍 말고 그런 건 보자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보자고요. 여기에 일단 순서 중요시 드시고 CO2 가스는 거기 외우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300 내지 350ppm 그러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보세요. 평균 분자량은 28.84g이래요. 그런데 공기 밀도는 누가 된다고요? 1.293 그랬죠. 약 1.3g/L가 된다 이 소리죠. 양갈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목차를 봐보세요. 목차 앞에 보게 되면 11페이지. 11페이지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옛날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책 봐도 돼요. 그 돈도 없으면 또 사가지고 내가 이 책 벌어서 재벌 될 거다 그냥 보라고. 혹시 틀린 거 바뀐 거 있으면 내가 프린트를 줄 테니까 거기 옛날 거는 페이지를 안 써놨는데 목차 뒤에 보게 되면 11페이지라고 있죠. 단임의 기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중요하냐. 그럼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1번을 할 거예요. 거기 둘,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세요. 길이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거기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건 알잖아요. 둘, 넷, 다섯 번째 줄 1마이크로미터 누가 된다고요? 10의 3승 나노미터예요. 10의 3승 나노미터다 이 소리죠. 중요시 드시고 1나노미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10옹스롱이에요. 중요시 드시고 1나노미터는 몇 옹스롱이라고요? 10옹스롱이다 이 소리죠. 중요시 드시고요. 무게는 킬로그램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톤이 있죠. 이건 알 수 있지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죠. 나중에 ppm 할 때도 알려줄 거예요. 다음 줄 1마이크로그램은 10의 3승 나노미터다 이 소리죠. 넓이는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를 일명 뭐라 그래요?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를 앞으로 내가 입방미터 그럴 거다 이 소리죠. 용량 보세요. 용량은 킬로리터, 리터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얘기하면 주치면 따라오라고요. 세제곱미터는 이꼴 뭐로 보는 거예요? 부피는 용량과 같이 보지요. 그럼 이제 비중 밀도가 이럴 때는 같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하나의 약속이다 이 소리잖아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이꼴 킬로리터 같은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 줄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cc 중요 표시해 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에서 여러 가지의 세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나기도 한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압력 보세요.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ATM 있죠? ATM 아까 다 했던 거죠.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인다 이 소리죠. 1 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1332 수주 밀리미터 인다 이 소리죠. 거기 보게 되면 중간대기 미터로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밀도 단위 보세요.
보세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뭐가 된다고요? 이거를 분자 분모에다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변하지 않지요. 1000kg 퍼 입방미터 그렇게 단다. 이거는 언제예요? 4도일 때예요. 4도일 때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온도 표시 보세요. 온도 표시에서 또 중요한 것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섭씨 온도 보세요. 섭씨 온도가 있지요. 그 다음 0도를 몇 켈빈 온도로 하면 누가 된다고요?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공식은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라고. 이것이 최근 들어서 잘 나누는 공식이에요.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섭씨를 화씨로 고친대요. 섭씨. 그럼 이제 섭씨도를 화씨로 고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9분의 5. 9분의 5가 맞느냐? 5분의 9가 맞느냐? 요게 헷갈릴 거라고.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거. 화씨도 있죠. 화씨도 빼기 32.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섭씨가 안 섭씨 같지도 않아요. 섭씨도는 봐보세요. 등호죠. 왼쪽이죠. 오른쪽에 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서 가로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로가 차야 되잖아요. 이 가로하고 5하고 해야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가로하고 9하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9가 더 맞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면 간다고.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더라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요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요걸 바꿔놔요. 서울에서 났던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가 넘어가니까 요거랑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9다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어피스 맞춰가잖아요. 공식에서 이거를 바꿔도 지나나요. 이게 이제 5분의 9냐 5분의 9냐 9분의 5냐 이걸 바꿔놓는다고. 그럼 누구를 하는 게 쉽다고 외울 때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 뭐냐 9분의 5죠. 이러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작년 보건직에서 공중보건학에 이게 또 나섰어요. 뭐라고 나섰냐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무지 어렵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서울에서 옛날에 환경위생 할 때 이게 잘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는 지금 보건직에 나는 그 환경 쪽은 옛날에 환경에서 났던 것들을 이렇게 뽑더라고 보니까 그트라 이소리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잘 났던 거예요. 계산됐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계산이 안 나고 공식에. 그럼 여기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등호니까 뭐가 된다고? 이쪽도 있어야 되지 않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더 쉽지 않아요? 안 쉬우면 간다고. 그러면 알아서 외우고. 근데 내가 보니까 요거랑 더 맞아 들어가잖아요. 가로가 찾으려면.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연산기법이에요. 그러면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섭씨 이꼴 9분의 5 가져갖고 화씨 빼기 32 그러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연산기법에서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라는 건 이꼴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가로가 있으니까 이쪽도 가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더 가로가 쉽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런 원리는 아니지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찍고 합격하고 어떻게든 잊어버리면 되지. 이까지 걸 우리가 이까지 걸 알아서 뭐 할 거냐 갖다 공식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걸. 안 그냐고. 중요부시에 드시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 있지요. 켈빈 온도가 있다 이 소리죠. 절대온도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다 이 소리죠. 표준온도 0도지요. 그 다음에 찬 곳은 누가 된다고요? 0에서 15도지요. 상온과 실온은 15 내지 25도. 그 다음에 실온은 누가 돼요? 1 내지 35도.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중독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냉장 온도라는 게 0에서 10도거든요. 냉장고라는 건. 그런데 공학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실온에서 보관한다, 상온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음식은 썩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식품은 그때를 써먹으려고 이거라는 거예요. 식품 가면 식품밭에서 실온에서 식품을 보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죠.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온과 그 다음에 상온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13페이지 농도 표시 보세요. 100분율이 있지요. 100분율은 퍼센트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100만 분율이 있어요.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 소리죠. 카본에 보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기체는 원래 ppm은 예를 들어서 이 소리예요. 칠판지우개 1ppm이면 그걸 100만 개짜리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필이면 분필 이거지요. 기체는 용량 대 용량. 그래서 우리가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마이크로리터 리터 이거고 액체는 중량 대 중량 그람 퍼 톤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소리죠.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시 하나 해두시고요.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 동그라미 네 번째 보세요. 10억 분율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ppb죠. ppb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세요. ppm은 이꼴 뭐라 한다고요? 1000ppb가 되는 거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7번째 ppm을 고치는 공식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학생 내가 여기 옛날에는 한 번씩 나도 요즘은 계산이란 게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된다고 질문하더라고 보니까 8번째 보세요. 8번째 ppm 이퀄 미리그램 퍼 리터는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게 원리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일단 중요 표시해 주세요. 이건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에서만 가능한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밀도라는 것은 누가 밀도의 정의를 하시오.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누가 된다고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륙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는 질량과 일명 무게를 같이 봐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무게 이렇게 본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도일 때 물은 아까 얘기했었지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답번 보세요. 물의 밀도는 22.4분의 뭐가 된다고요? 공기 분자량에서 공기 밀도 누가 된다고요? 1.293이죠. 오늘 계산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여기 계산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풀이에서 일단 끝나고 내가 하나 해줄게요. 그럼 1.29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공기의 밀도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 요거 한 물이죠. 공기 요거 한 물이잖아요. 그럼 공기의 밀도라는 것은 아까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랬잖아요. 그럼 공기 한물 분자량이에요. 한물 분자량. 그 다음에 22.4 모든 분자량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를 뭐라 한 거예요? g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22.4리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분자량 뭐로 해? g으로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공기 분자량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공기 분자량 N2 곱하기 0.79%니까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100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0.79가 되겠죠. 0.79. 그쵸? 0.79. 0.7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누가 된다고요? O2. 이거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공기 한물 분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21%지요. 21%가 0.21이죠. 그러면 마이스터구나 아니면 보건 계열은 이렇게 계산 안 나니까 아 그냥 29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돼? 22.4리터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프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밑에다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2.4리터. 그 다음에 N은 화학교 이따 주겠지만 누가 되냐 그러면 14예요. 그래서 두 개니까 누가 돼? 원자량은 14 곱하기 2 곱하기 0.79.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 얼마예요? 원자량 16이죠. 16 곱하기 더하기 누가 된다? 아니 곱하기 얼마 된다? 0.1 하니까 누가 되는 거냐? g이죠. g. 이거 약하게 되면 누가 되냐 그러면 29 나와요. 28.84 나오죠. 28.833쭉 나와 약분해서 3 이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93 얼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약 1.3 g/퍼 누가 된다고 리터. 이게 일명 공기의 밀도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걸 계산 원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보자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293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표준 상태에서 분자량 지금 얘기했었죠. 28.83이라고. 그 다음 비중 보세요. 비중은 동그라미 네 번째 보세요. 4도일 때 비중은 물은 누가 돼? 1이죠. 그럼 답번에 보세요. 가스의 비중이 있어요. 가스의 비중이 보건지에서 한번 놨던 거예요. 보세요. 공기의 밀도분의 가스의 밀도예요. 또는 공기의 무게분의 누가 된다고요? 가스 분자량이 무게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밀도분의 밀도해도 되고요. 또는 공기 무게분의 누가 된다고요? 가스 분자 무게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를 CO를 많이 하잖아요. 불완전연소 했을 때 CO에 뭐를 하냐 그러면 비중을 하라 이 소리죠. 그럼 어떤 가스의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가스의 비중은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기의 분자량 이랬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가스에 누가 된다고요? 분자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CO의 비중이라 그런다 그러면 비중이라 그러면 공기 분자량 얼마가 돼요? 어디 갔어? 29죠. 약 29. 그 다음에 CO는 요거 뭐가 돼요? 10이죠. 요거 누가 돼요? 16이죠. 더하면 누가 돼요? 28이죠. 28이죠. 그럼 약 누가 된다고? 0.9 얼마 나오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거를 난데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CO의 특징할 때 이런 걸 썼더라고. 쓰면서 헤모그룹인과 결합력이 강하다. 그럼 답 누구예요? CO다 이거죠. 비중이 0.9 얼마고 그럼 이걸 계산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중도 한번 뜻은 봐야 돼가지고 한번 본 거다 이 소리죠. 그런 뜻이에요. 계산하라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지수 보세요. pH 있지요. pH라는 건 수용액에서 산성, 그 다음에 중성. 우리는 0부터 얼마까지 봐요? pH를 14까지 있지요. 7이 중성이죠. 그렇죠.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염기성 그러죠. 그럼 또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pH 범위가 아닌 걸 찾아라. 0 들어가죠? 1 들어가죠? 14 들어가죠? 15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게 나게 돼요.
또 보건 지금 10호는 안 가요. 그따위 소리죠. 일단 그래서 염기성인가 중성인가 이걸 보자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한 거다 이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가 pH의 정의를 말하시오. 그런다 그러면 pH라는 것은 이거 논문 같은 거 쓸 때 발표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교수가 탁 물으면 깜짝 놀라죠. 쉬웠던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pH 정의는 옛날 논문 발표할 때 이걸 누가 놀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 하는 거 가잖아요. 나 발표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가 딱 묻잖아요. pH가 뭐냐고. 그러니까 가용되죠. 정의를 한번 읊어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pH가 뭐예요? 수소이온의 역수라는 건 분모로 수소 로고 상용대수를 취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나번에 보세요. 산성은 7보다 작은 거. 그 다음 중성은 7이죠. 염기성은 누가 된다고요? 7보다 크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14페이지까지 봤죠. 다시 와서 거기 보게 되면 18페이지 이제 실내 공기 오염 볼 텐데 군집독을 볼 거예요. 군집독은 중요한 건데 그럼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